당신은 방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치 그곳에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몸은 분명히 그곳에 있지만 마음속에서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 느낌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느낌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갑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오가고 웃음소리가 커지고 모두가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앉아있고 마음속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알아채기를 기대하지도 않죠? 이런 느낌은 당신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이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다른 것들로 덮어두고 무시하고 때로는 이건 아마 정상적인 감정일 거야 라고 치부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윤기 이 감정을 탐구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주변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게 괜찮아 보이는 밤에도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봐주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느낌이 당신을 속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느낌이 전하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윤게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드러내는 자아, 즉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보여주는 익숙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훨씬 더 조용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 세계죠. 그리고 그 세계 안에는 수년간 기다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보여지기를 기다리는 것들 말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려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안도감이 드나요? 아니면 마음속 무언가가 닫혀버리는 느낌이 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합니다. 이해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움츠러들거나 웃어넘기거나 화제를 돌립니다. 그러다 혼자 있을 때 똑같은 느낌이 다시 찾아옵니다. 융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해받는다는 것은 종종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내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어렸을 때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화를 내면 과장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슬퍼하면 이제 너무 늦었어 라는 말을 듣고, 너무 흥분하면 진정해 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감정들을 마음속에 묻어두게 됩니다.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현상입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묻어둔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조용히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쌓인 감정들이 마침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아주 사소한 순간에 작은 일에 과잉 반응하고는 스스로의 반응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맴돌기도 합니다. 융은 이러한 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내면에 침묵하는 세계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공감 능력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누구도 자기 내면의 깊이를 충분히 탐구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타인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관계는 표면적으로 형성될 뿐 깊이에서 깊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 깊은 연결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상적인 대화는 우리를 그토록 피곤하게 만들고 웃을 때조차도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을 떠올려 보면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을 이해하려고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바로잡거나 인도하거나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선은 모든 장황한 설명이나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선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어디에서 오는지 되돌아보면 답은 언제나 같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당신 안에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조차 아직 그 부분을 완전히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분석되거나 해독되거나 이론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어린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은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합니다. 울고 웃고 화내고 기뻐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아이입니다. 마음속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러지 마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날에는 말도 안 돼라고 합니다. 또 다른 날에는 어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감정은 무시되는지, 어떤 모습이 사랑받고 어떤 모습이 숨겨져야 주변 환경이 편안해지는지 말입니다. 이런 일은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 기대에 반응하면서 점차 자신의 것이 아닌 정체성을 만들어간다고 관찰했습니다. 이 정체성은 진짜가 아니지만 기능적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해주고 인정받게 해주고 삶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버리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체성을 갖는 데에는 대가가 따르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휴대폰을 확인하죠. 메시지, 알림, 사람들이 뭘 하는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바깥 세상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사소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칼 융은 이러한 습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꼭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빨리 바깥 세상으로 향하다 보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타인의 기대는 갑자기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다가오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적응은 생존과 거의 동의어처럼 여겨지며 우리는 그 모든 기대에 적응해 나갑니다. 하지만 적응 과정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융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잃는 것은 크고 극적인 사건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와서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작은 결정을 내리고 반응을 누그러뜨리고 자기 표현을 포기하고 어느 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며 침묵하는 과정을 통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몇 년 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소외감이 느껴집니다.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당신 내면의 진정한 감정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극이 있을까요? 때로는 그 간극을 가늠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주변의 기대에 너무나 부응해온 나머지 어떤 것이 당신의 목소리이고 어떤 것이 외부의 메아리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환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회적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삶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간파했습니다. 바로 그 사회적 정체성과 진정한 자아를 혼동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내면의 무언가가 서서히 침묵할 때 시작됩니다.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라 자신을 위한 에너지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분명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에 당신을 사랑하는 걸까요?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니면 당신의 부서지고 불확실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든 모습, 이 모든 것을 보여줄 건가요? 대부분의 관계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완전히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에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타인에 의해 좌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그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큰 성공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사회적 수용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공허함은 외부의 무언가가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에 의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에게 어떤 결정이 주어지고 아무도 의견이나 기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균에 따르면 답을 찾기 어려운 것은 외부 세계가 당신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단지 출발점일 뿐입니다. 밤에 가끔 이상한 각성을 경험합니다. 꿈에서 깨어나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무거운 느낌이 남습니다. 어떤 감정인데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침이 오고 하루가 시작되면 그 느낌은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하루의 소음 속에 묻힐 뿐입니다. 융은 바로 이런 순간들, 모호한 느낌들, 설명할 수 없는 반응들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말을 들을 만큼 충분히 속도를 늦추지 못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무언가가 맴도는 느낌,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때문인지 아니면 그 순간 나눈 대화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분명히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순간들은 의식적인 부분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정보가 표면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때입니다. 마음은 모든 게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대부분 우리는 마음의 목소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목소리는 논리적이고 설명 가능하며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의 목소리는 모호하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해 보입니다. 취약해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융은 수년간 꿈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꿈을 화려한 상징의 연속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가장 직접적인 언어로 보았습니다. 꿈에서 끊임없이 어딘가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일상생활의 어떤 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에서 계속해서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무작위로 생성된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융은 꿈을 마음이 스스로에게 쓰는 편지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대부분 무시되고 베개에 덮여버립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꿈 밖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곧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조건도 적절하고 주변 사람들은 해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어딘가에서 멈추고 싶어집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편안하지 않아요라고 말해도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다 몇 달, 몇 년 후 그 망설였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느낌이 옳았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타이밍도 맞지 않고 모두가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끌림이 있고 그것을 무시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융은 이것을 내면 지향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식은 삶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훨씬 더 크고 오래된 영역입니다. 그 영역은 때때로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을 듣고도 무시했습니까? 말도 안 돼라고 말하며 감정을 얼마나 많이 밀어냈습니까? 울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라고 말하며 얼마나 많이 억눌렀습니까? 이렇게 억누른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 속으로 밀려 들어간 모든 것은 결국 다른 문을 통해 되돌아옵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피로로, 때로는 그 근원을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불행으로 말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신비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 동안 조용히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감정이 밀려올 때 즉시 떨쳐버리지 말고 잠시 멈추어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논리를 잠시 접어두고 내면의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느껴보세요. 이러한 작은 것들이 바로 자신에게 귀 기울일 용기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당신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한밤중에 당신을 깨울 때조차도 사실은 여기 뭔가 있어. 잘 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잘 아는 목소리는 결코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죠. 단지 당신이 듣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면서 이 글을 읽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익숙한 감정이 떠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혹은 이른 아침 조용히 앉아있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느낌, 마치 거기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융은 수년간 여러 대륙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매번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이는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융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내면과 외면이 단절될 때 이 단절은 조용하지만 심오한 무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는 사람이 속으로는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완전히 오해받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 생활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년, 어쩌면 여러 세대에 걸쳐 서로를 알고 지낸 사람들 말입니다. 함께 의식을 치르고 공통된 추억을 공유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과연 몇 명이나 진정으로 당신을 알까요? 당신이 숨김없이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융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고서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욕구가 아니라 근본적인 심리적 요구입니다. 내면 세계를 공유할 수 없을 때 그 세계는 점점 축소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 얼굴만 쓰게 됩니다. 그 얼굴 아래 숨겨진 모든 것은 말없이 쌓여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침묵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표현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해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곳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에는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에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모두 같은 질문을 가리킵니다. 인류의 내면의 목소리는 언제부터 침묵하기 시작했을까요?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깊이 있는 성찰보다는 표면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을 부추깁니다. 빠른 답변, 짧은 메시지, 40초 안에 표현해야 할 감정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정한 내면 세계는 40초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딘가에서 조용히 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외로움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외로움은 군중 속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곳에 존재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말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거리감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 중 하나입니다. 이 감정은 당신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인류는 공통된 내면의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되고 문화에서 문화로 전해져 온 이 층은 언어가 아닌 감정 속에 살아 숨쉽니다.
그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욕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어느 순간 너무나 공통적이 되어 경계가 사라집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왜 그 감정은 여전히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걸까요? 아무도 그 감정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선해 보이면 자신도 선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모두가 강해 보이면 취약함을 드러낼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그 감정은 커져갑니다. 오해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상황을 넘어 거의 정체성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탈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탈출구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 안의 단절을 인식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찾는 이해는 종종 내면에 침묵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는 갈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어땠나요? 누구와 함께였나요? 아니면 혼자였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을 표면적인 것에서 조금 더 내면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융의 작업은 이미 그런 방.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나요?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진심으로 듣고 싶어서 말이죠. 질문과 답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묻는 건 쉽지만 듣는 건 때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융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년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였나요? 어떤 결정이었나요? 당신이 보였거나 보이지 않았던 반응이었나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어려움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었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의 잘못이었나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항상 당신을 위로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느린 과정입니다. 무언가가 왜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는지 깨닫는 순간처럼 말이죠.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왜 다른 목소리가 아닌 특정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이 무너짐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런 순간들을 의식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며 피로감만 남기나요? 융에 따르면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은 내면에 남아있으면 사라지지 않고 물러납니다. 물러나면 더 조용하고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결정,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무의식적으로 형성하는 관계 패턴, 이 모든 것은 어딘가에서 비롯됩니다. 그곳을 보려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도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쉽다고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느 정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진정한 대면은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 불편함은 이전에 느꼈던 무감각함과는 다릅니다. 불편함은 적어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요함은 조용히 축적됩니다. 어떤 경험을 한 후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은 사실 매우 소중한 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을 보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간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가장 가혹한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한 타인이 당신에게 부여하는 의미들이 계속해서 당신을 대변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너는 항상 이렇다라고 말했을 때 내면의 목소리가 즉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습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너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 목소리가 더욱 강해진다면 그것은 낙인입니다. 이러한 낙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누가 그것을 남겼을까요? 그것들은 정말 당신의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시작입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더 잘 알수록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 맞설 때 더욱 견고한 기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을 흔드는 것들은 여전히 당신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흔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했나요? 그저 생각하고 그저 느끼는데 말이죠. 소셜미디어도 계획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는 것도 없이요. 만약 이 질문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무언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불편함은 무언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외부로 발산하는 에너지와 내면으로 발산하는 에너지 사이의 균형을 이룰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거창한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한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왜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진정으로 듣는 순간처럼 말이죠. 혹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처럼요. 이러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분명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해받고 싶다면 이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는 스스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융은 당신이 외부에서 찾는 모든 것의 일부는 내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려면 먼저 그곳으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더라도 그것 또한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오해받는다는 것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에 따르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외부 세계와의 모든 관계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결정되는데 당신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려 했던 적이 있나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아마도 말이 불완전했을 겁니다. 목소리를 낮췄을 수도 있고 말을 끝맺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문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여러 번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받기 위해 많은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는 말의 절반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을 낳습니다. 외부로 표출되는 모든 것이 먼저 내면의 반응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 반응의 부재는 말의 의미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지만 당신의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 스스로도 아직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거창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극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내 성격이야 라고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특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힘들었던 기억을 방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자신에게 조금 덜 가혹하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내면의 무언가가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은 또한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들수록 타인에게 더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짓된 강함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감으로 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에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실수를 했을 때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그 목소리는 낯선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 잠시 멈칫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가혹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학습되고 강화된 반사작용입니다. 다른 습관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인식하고 나면 점차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면의 변화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화해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의 일부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오랫동안 닫힌 문 뒤에 가려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윤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치고 압도당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맞서고 그 목소리와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울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오해받았다는 깊은 충격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이득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더 이상 타인의 시각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더욱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이제 그들에게 명확한 무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연약하지만 강인하고 깨지기 쉽지만 정직한 모습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오래 지속되는 관계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 칼 융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해받았다는 느낌. 그 감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당신을 이끄는 신호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신호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답이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당신 안에 남아있는 한 모든 것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을 더 잘 알수록 자신과 타인 모두와 더욱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해받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언제 가장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재정적으로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